최근에 피트니스 교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나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게 교육 시장이 과포화가 된 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확실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늘 도파민을 추구하잖아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래서 교육도 기존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트렌디한 접근법을 얘기하는 교육들에 되게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얼마 만이죠? 11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촬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스포츠 메들린이라고 하는 계정을 운영 중이고요. 운동, 재활 관련된 콘텐츠들을 올리면서 관련된 교육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정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공 피봇이 독특하세요. 경제학과 아동가족학과를 복수 전공하시고 석사는 선수 트레이닝과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별 생각 없었고요. 제가 대학은 성적 맞춰서 갔어요. 근데 운동에 좀 대학생 때 빠져버려서 이렇게까지 재미있었던 건 처음이라 관련된 진로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큰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석사를 따자, 학위를 따자 해서 갔습니다. 운동의 매력에 또 빠지셔가지고 피봇을 하게 되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대표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걱정도 많고 신중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계획하에 다 통제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상한 데서 좀 남들이 안 할 법한 선택을 가끔씩 해요. 되게 용기 있게. 근데 이제 성격상 후회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열심히 좀 뭔가를 그래도 이뤄내려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INTJ신가요? ISTJ입니다. 거의 맞췄는데 아깝네요. 유나님은 첫 사업가 게스트세요. 사업을 시작한 계기와 이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거창한 게 없고 돈을 좋아했어요. 제가 회사원이 되면 월급을 받아서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큰 돈을 벌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운동과 재활에 관심이 있게 된 이상 이게 꽤나 괜찮은 사업 아이템으로 저에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쪽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로 연결이 됐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인스타그램 성격과 맞게 해부학, 재활 관련된 교육 사업입니다. 목표하시는 고객층은 누구인가요? 5년 전에 저와 같은 약간 트레이너가 되고 싶지만 아직 좀 두려움이 많은 입문자, 비기너들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피트니스 교육 사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론과 현장의 연결입니다. 이게 이론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한데 사실 늘 이론이 먼저냐 현장이 먼저냐 살짝 나름의 대립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연결시키는 교육 사업을 만들고 싶어요. 성인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은 아무래도 미성년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나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장 상황은 어떤 것 같은가요? 5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꽤나 블루오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프라인이 다 죽으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인강처럼 이 트레이너 피트니스 쪽에도 그런 인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과포화 상태, 레드오션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플랫폼 안에 입점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구체화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클래스 101은 조금 더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온라인 PT 같은 수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늘 그게 한쪽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캐치했을 때 입점을 할 거예요. 정보성 컨텐츠로 어떻게 4만 팔로워를 모으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이 계정을 시작을 했는데 2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졸업까지 1만 팔로워를 일단 모으자였어요. 근데 뭘 할 줄 아는 건 없으니 그냥 주에 2, 3회씩 컨텐츠를 꼭 올리자.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팔로워가. 좀 느리게 모인 거죠, 사실. 그래도 그냥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운이 좋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는 게시글들이 한두 개가 생겨나면서 0명에서 1000명이 된 것보다 1000명에서 10,000명이 빨리 됐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000명 정도가 됐을 때부터 그림을 직접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림과 손글씨를 곁들인 정보성 컨텐츠를 올렸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 저의 특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팔로워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도하진 않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그냥 하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나중엔 그게 마치 의도한 것처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페르소나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성격이나 감정,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입혀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인 것 같아요. 인간 정류나.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 브랜드는 거의 유일한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간 정유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다 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메들린이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윤아 대표님이랑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꾸준하고 새로 도전하는 분야에서도 결국에 해내는 그런 정윤아 대표님의 모습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증가하였잖아요. 그러면서 1인 기업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피트니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량을 다 갖춘 개인들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필드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피트니스 교육 사업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재활 쪽에 있어서 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보이는 거겠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재활, 통증 관리, 교정 운동 이런 쪽에 기능적인 부분들의 교육들이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만큼 더 그런 교육들이 엄청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메들리는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시나요? 온라인을 더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오프라인도 시작해보고 있어요. 저의 주 타겟은 비기너들인데 이게 온라인 강의 특성상 실시간의 원활한 소통이 조금 제한이 되는 단점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대1로 해부학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은 확실히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교육을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온라인 피트니스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너무 과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실력 있고 특색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스포츠 메들린처럼 인지도가 있지 않는 이상,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온라인 PT 계획도 있으신가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 한켠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직 이거를 메인으로 내가 해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번쯤 이렇게 꼭 건드려보고는 싶은 아이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우리가 정책들이 4인 가구에 맞춰진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수가 서울시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했었던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 플레이어로서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비대면 수업을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강사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과 기술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집에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시스템 개발자 입장에서는 홍보에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메들린처럼 인지도가 있거나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럴이지만 광고도 찍었었고
힘들었었고 SNS로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모집에 있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고객분들께서는 처음 시작한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지만 그분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온라인 PT 시장도 일정 기간의 파일럿 기간만 잘 견딘다면 저는 유망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언젠간 또 우리가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집 밖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때 큰 가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스포츠 메딜린이 온라인 PT 서비스를 진행할 때까지 숨 참겠습니다. 꼭 진행해야겠다. 최근에 피트니스 교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나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게 교육 시장이 과포화가 된 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확실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늘 도파민을 추구하잖아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래서 교육도 기존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트렌디한 접근법을 얘기하는 교육들에 되게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기본을 중요시하자라는 포지셔닝에 있어서 아직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강의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맞아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자. 네. 참 스카이 출신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대표님에 대한 질문인데 사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제가 사업자가 된 지는 한 2년이 됐지만 실제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사업을 시작한 거는 1년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와는 책임감도 다르고 또 뭐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 어떻게 내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어렵길래 그걸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간 훌륭하신 사업가 분들이 이제 경험에서 나와서 쓰신 책들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초보 사업가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좋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창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작은 실패들이 늘 있어요. 유리님도 그렇죠.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실패들이 늘 있는데 내가 기분이 유독 안 좋은 날에는 조금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복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떨쳐낼 수 있고 그냥 어떻게 생각을 다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르면 좋은 것 같아요. 사업자로서 정말 공감이 되었던 게 그 당시에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또 신중한 성격이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플랜 A부터 Z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 결정을 내렸을 때 선택도 내목, 책임도 내목 이런 순간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판단력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길러지는 것 같고 다 성장하는 과정 아닐까요? 그렇겠죠? 잘하실 거예요. 요즘 하시는 고민들이 있으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간 정lin화로 보기에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인생의 과도기 같아요.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뭐 사업적으로도 아직 불안정하고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 자체도 지금 조금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나와 일을 하지 않는 나의 분리도 잘 하고 싶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모든 것에 적당히를 지키면서 균형을 맞출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윤아 대표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뒤 감도 안 잡히지만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10년 뒤에 제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하지만 않았다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늘 옛날부터 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됐으면 이제 저의 어떤 경험과 배움도 더 성장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책으로 써본다던가 아니면 또 이런 좋은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던가 하고 싶습니다. 12번째 작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실패들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연세 사업가로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그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또 나와주실 건가요?
아이 그럼요. 불러주면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음 목표는 전 욕심이 커서 교육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말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건도 내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그 물건 쪽을 준비 중이고요. 두 개를 엮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서비스도 제공하고 물건도 제공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이런 의미랄까? 교육 서비스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그런 유형의 어떤 제품들을 팔고 싶다는 그 욕구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오면 사실 건가요? 구매하겠습니다. 네.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아이 큰일 날 소리야. 적금 들겠습니다.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게 처음이라 제가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할 일이 사실 많이 없었어서 경험적인 면으로도 너무 좋았고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목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